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 시간엔 심덕섭 고창군수 모시고 군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도움 말씀에는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남서쪽에 위치한 고창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자랑스러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또 경관 농업을 통해 농촌 환경이 자원이 되고 이를 소득으로 연결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고창은 단순한 1차 생산을 넘어 이제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살아있는 농업 관광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산품 복분자와 장어는 높은 품질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고창의 맛과 건강을 상징하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창은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보존과 활용 여하에 따라 국내 최대 생태관광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이 가진 청정 생태 자원에 차별화되는 문화 콘텐츠를 입혀내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구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과 청년을 불러들일 일자리, 그리고 복지 인프라 모두 살고 싶은 고창을 위한 과제입니다. 고창은 앞으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삼성전자 물류센터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반도체 소재 기업 유치도 속도감을 내며 농업 중심의 지역 체질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생태, 역사,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콘텐츠가 균형을 맞추며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고창. 군민들이 울력해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창하면 수박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인가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이 됐죠. 그 이후에 상당히 고창 수박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리적 표시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게 이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창 수박, 또 수박하면 고창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공식화시킨 건데 이제부터는 이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창에서 난 수박만 고창 수박이라고 쓸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난 수박은 고창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그 상표권을 저희 고창 농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첫 번째 수박 출하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5월 말에 금년에는 신세계백화점 본관에서 저희가 그 명품 수박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등을 맞은 수박 한 덩이를 저희가 경매에 붙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 팔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이래서 국내의 시사 토픽으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고창에서는 이 명품 수박을 좀 다른 수박과 차별화해서 판매를 하자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수박, 즉 선별이 잘 되고 품질이 좋은 수박 5,000덩이를 5만 원씩에 한 달 내에 팔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5,000덩이가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된 후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농산물 시장에서 우리 고창 수박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라는 입장에서 많은 서러움을 받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갑까지는 아닐 망정 그런 서러움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명품화 전략이 통하면서 고창에서 나온 수박은 도매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약 1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경제적 가격으로 환산을 했더니 금년도에 80억 이상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내년도에는 더 멋진 전략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에서 그 고창에서 했던 이 수박 이거는 아마 이제 프리미엄 명품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하는 중요한 사례인데요. 지리적 표시제 이런 공적 신뢰를 가지고 지역의 브랜드화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고창에서 농업은 좀 중시하시니까 이런 좋은 품질을 위한 농업 정책, 그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업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농산품도 이 수요자의 그 니즈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업인들도 수요자의 고객들의 그 수요에 맞게 이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이 농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가느냐 이게 큰 과제이고 저희 지자체 장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 고창은 저는 이제 두 개의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창에서 잘하는 것 중심의 물품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자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창은 이제 농산품으로 이제 복분자, 또 수박, 그리고 또 땅콩, 고구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아주 좋은 품질을 것을 갖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우리 고창에서 잘할 수 있는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 작품들을 농산품들을 또 가공 또 유통할 때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 롯데 웰푸드 옛날에 롯데식품이라고 하는 곳과 함께 협업을 해서 고창의 고구마로 생산하는 롯데 식품을 14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나는 고구마로만 만든 그런 이제 식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저희도 좀 유통도 좀 차별화하고 있다는 뜻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고창에서 좋은 제품 자신 있는 제품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복분자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가 한 20년 전에 아까 이야기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분자, 뭐 땅콩, 고구마 하면 고창 이렇게 브랜드하고 지역명이 거의 결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말 중요한 자산을 버리느니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그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런 농산품을 만들어서 이걸로서 한번 경쟁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 농업도 많이 생태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있어서는 이제 자꾸 이제 뒤떨어지고 새로운 기후 변화에 맞는 상품, 농산품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미래 농업의 먹거리가 뭘까 이런 걸 좀 관심을 두면서 이제 그쪽 분야에 그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망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앞으로 미래 작목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명품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창에 또 수산 양식하는 것 중에 명품이 있더라고요. 네. 400년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쭉 해오고 있는 지주식김이라는 게 이게 0.1%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주 명품 브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지금 면허가 취소 한정 면허라 소멸되었습니다. 예, 소멸됐다가 지금 이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고창 지주식 김은 우리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 고창 갯벌에서 생산되는데 과거에 유기 인증까지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김으로 이제 다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소비자들이 고급 김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이 지역의 5,000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지주식 김 양식의 면허가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우리 원전이 들어오면서 이 어가들에 대한 보상 그걸 해준 게 있는데 그 보상의 조건으로 인해서 작년으로 인해서 이게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주식 김을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주시킴이고 우리 또 어가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윤주명 의원님하고 저희 군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또 한국 수력원자력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넘게 협의를 해와서 드디어 이제 해수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주는 작업을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의 이제 수심 범위를 좀 유연하게 하면서 우리 지주시킴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막바지 이제 한수원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제 그 지주시킴 양식 자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지주시킴이 보통 부유시킴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유시킴은 물과 함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노폐물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창의 지주시킴은 갯벌에 지주를 달아놓고 중간에 포자를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깔아놓고 있으면 그 밀물대가 들어오면 이게 물에 잠겼다가 썰물대가 되면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썰물대에 또 햇빛도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이러스 같은 게 다 없어지고 굉장히 건강한 김이 되는 게 이 지주시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군수님, 우리 고창에서 잘할 수 있는 농업을 좀 계속 강화시키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분자도 20년 전에 이제 지리적 표시를 실시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 복분자하고 풍천장은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MZ세대의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분자와 이제 풍천장어가 이제 그야말로 저희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풍미를 했었는데 그 후 약간 좀 그 유행의 트렌드에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제 복분자나 이 풍천장어의 맛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효능 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 뭔가 좀 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째는 우선은 가공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겠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복분자로 만들어진 술 이게 이제 주된 품목인데 지금은 술뿐만이 아니라 발효식품이라든가 또 식초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잼 그리고 이제 한과 또 음료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그 청정 음료를 또 청정 음식을 좋아하는 최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장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창에 와서 구워 먹지 않으면 못 드신다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소규모 식품 가공업자가 장어를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그런 장어 형태로 해가지고 요즘 일반 마트에 가면 그것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좀 가공식품 중심으로 좀 변화를 좀 시켜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복분자나 풍천장어가 소위 말하는 그 스태미나를 챙겨주는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해외에서는 또 갑자기 인기가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옆에 중국이라든가 대만,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호주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해외로 돌리는 이 수출 문을 여는 그런 수출 마케팅도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농촌 인력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 농촌 인력 뭐 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좀 타 지역과 달리 고창 지역은 농촌 인력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취임할 당시에 물론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코로나도 있어서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일을 시키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갖고 농경지를 좀 휴경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는 있었지만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18만 원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18만 원 주고 뭘 하면 여기 지금 농가들한테 이윤이 거의 안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제가 취임한 후에 첫 번째 과제로 우리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한 후에 세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고창에 약 3,000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이제 1,800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수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참 좋은 점 하나는 요즘에는 성실 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집에 와서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면 당신은 성실 근로자입니다라고 농가주가 사인을 해주면 그분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내년 2월, 3월 되면 그대로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우리 집에서 멜론 또는 뭐 수박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농업 기술도 좀 갖춘 이런 베테랑급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고창군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농촌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농촌 인력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정해지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우리 고창에서는 그 인력 문제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 고창군의 군민활력지원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군수님께서 추석 전에 고창 군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중앙정부 민생회복 쿠폰까지 좀 합쳐지면 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소비 진작이 예상되는데요. 또 반면에 열악한 지방 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건 민원들과의 또 이해 관계자들의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결정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 시군, 특히 농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고창군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여건인데 이번 국민 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결정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106만 원 정도, 10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인당 전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그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을 국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에서 큰 사업을 많이 따서 그 예산을 쓰게 되는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 터미널 도시재생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을 가져와 있고 또 드론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큰 사업을 또 가져와서 이런 사업들을 벌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서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나서 우리 상가에 굉장히 좀 활력이 돌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사람도 안 채웠던 상가에서 인원도 새로 막 채용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그 설비도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소비 쿠폰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경제, 특히 지역 경제를 불을 지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참에 아예 좀 더 이 불씨를 좀 횃불로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20만 원을 보탠 겁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부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주는 2차 소비 쿠폰이 10만 원이 주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가 고창 군에서 드리는 20만 원의 생활
활력지원금을 합쳐서 30만 원을 지급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 추석 때 손자들 오면 좀 짜장면도 좀 한 그릇씩 사드릴 수 있고 또 잘 자란 기념품이나 선물도 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약간 좀 저도 좀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민 활력 지원금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선 8기 들어서 군정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금 고창군이 최우수 등급 받고 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생각도 네, 많이 이제 듭니다. 그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군민들이 우리 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금년 1, 4분기 때도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는 72점 정도 이제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79점 이렇게 해서 약간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랐을까라는 것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그 전략 사업들 예를 들면 터미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 물류센터도 조감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웅장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저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조감도가 모든 사람이 매력을 느낄 정도로 좋고 또 터미널 지금 철거 작업도 시작되고 있고 임시 터미널도 만들어지고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청렴도 평가 1등급입니다. 이 청렴도 평가는 그 전국에 약 460개의 공공기관이 다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특히 기관장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자기 기업에 또는 자기 기관의 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종합 1등급을 맞았는데 이 종합 1등급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이제 받아져 있고 전국에 24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곳이 이제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 고창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이뤄낸 배경에는 우리 고창 군의 공무원들도 항상 민원이나 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또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대할 때 조금 과거의 구태, 구습 이런 걸 보이지 않고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또 청렴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 잘하시는데요. 네, 이번 고창군은 전라북도 최초로 삼성전자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 스마트 물류센터인데요. 아마 그 관광산업 이쪽을 빼면 민선 이후에 고창군의 최대 기업 유치 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많은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입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전북에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거나 제조업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고창에 삼성전자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큰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우리 고창의 산업단지에 5만 5천 평을 이제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 허브 단지를 이제 구축하는데 이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니 또 뭐 교통 평가니 이런 것들 받아오면서 한 2년간 지나갔는데 드디어 이제 지어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조감도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조감도가 가로가 512m, 또 세로가 216m, 또 높이가 약 40m. 높이 40m면 아파트로 치면 한 12층에서 1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요 물류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직접적인 효과로 약 500명 정도의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네, 간접적인
그 위에 이제 협력 업체 같은 걸 생각하면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말 좋은 일자리 500개가 만들어지고 또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고창 쌀을 비롯한 농특산품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납품이 될 거고, 또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약 200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 주택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저희가 또 덕산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 주택보다는 이쪽을 원한다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전라북도에 최초로 고창에 유치됐고 직접적으로 한 3,500억이 투자가 되고 500명의 직접 고용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직접 투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에만 좀 그치지 않고 아까 간접적인 좀 효과, 간접 고용 이게 좀 되려면 지역의 좀 중소기업도 좀 많이 좀 참여해야 되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될 테고 또 스마트 분류 허브 단지에 걸맞는 연관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도 군 차원에서의 좀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좀 구상은 하고 계시는지. 네. 이제 그 삼성전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고창에 도움이 안 되면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저희가 일단 우선 그 공사가 들어가면 건설 과정에서부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 큰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업체가 전체를 도급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하청 또는 재하청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고창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장비 같은 것은 멀리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용하는 게 훨씬 그쪽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 지역 내의 가능한 기업들의 리스트 또 이런 장비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제공을 하고 이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고용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또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물류단지가 이제 그 자동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과 또 연결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지역의 그 어떤 특정 학교,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그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AI 전북 AI 인공지능 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 학생들, 전문인들을 배출을 해서 여기에 많이 취업을 좀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산, 학 간의 이제 협력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고창 산단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많은 다른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려고 의사표시도 하고 실제로 이제 협약도 맺은 데가 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삼성전자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오다 보니까 우리 산단 자체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지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니까 뭔가 유리한 점이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입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많이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고창에 유익한 방향으로 잘 쓰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그 각 지역마다 가보면 이제 관문이 사실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역과 터미널인데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도 상당히 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전주뿐만 아니고 도내 대부분의 버스 산업들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쪽도 좀 변화가 없는데 고창은 지금 터미널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거가 벌써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랑거리가 많으시죠. 고창에도 터미널이 약 51년 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초창기에는 여기가 고창의 관문이고 모든 활력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51년씩 되니까 이제 공동화되고 그다음에 터미널도 자꾸 기능이 쇠퇴하고 해가지고 뭔가가 좀 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제가 취임하던 첫 해에 우리 국토부의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이런 게 떴었는데 저희가 이 터미널에다가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공모를 따려면 최소한 22년은 걸리는데 제가 진짜 한 4개월 직원들 밤새워가면서 따냈습니다.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1,777억. 물론 이제 거기에 LH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돈이 약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돼서 실제로 이제 공적 경비는 약 그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군비는 약 100억 조금 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큰 사업을 따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군 단위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큰 사업을 따온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 고창 군에서 추진하는 이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터미널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터미널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절에 왜 터미널을 지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터미널을 다시 짓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터미널을 활용해서 터미널 부지에 저희가 주거,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여가까지 합친 복합 시설을 거기에 지어서 제 생각으로는 고창 군민이 저기 면 단위에 계신 분도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와서 일단 이 복합센터에 쫙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밥을 먹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곳에서 다 처리하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터미널만 지금 새로 개조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1층에는 터미널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가지만 2층, 3층, 4층에는 2층에는 이제 식당 그리고 또 쇼핑센터 등이 들어오고 3층에는 또 문화, 그다음에 여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4층에는 조그마한 컨퍼런스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5층, 6층에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이런 이제 일종의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어디에 있건 고창 군에 가면 이곳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설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창에는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테마파크 얘기도 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 그러니까 정확히 심원 만돌 바람공원 근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3,500억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테마파크를 짓는 리조트하고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돼 있네. 이걸 가지고 또 좀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근처에 사실 지금 고창 CC가 있는데 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서 또 환경에 훼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관은 되게 아름답긴 한데 좀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심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만돌 해안가에 70년대, 80년대 한 대기업이 이곳에서 염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염전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이제 염전 사업을 중지를 하고 거의 이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는 큰 땅인데 우리 고창군에서 이 땅을 총 67만 평쯤 되는데 그중에 약 55만 평 정도를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어마어마합니다. 55만 평이면 진짜 큰 부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특히 우리 군민들 또 우리 고창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고창에는 그동안에 그 해안가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큰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잠깐 보고 가더라. 체류형 관광지가 안 되더라 하는 게 우리 고창의 또 하나의 한 30년 묵은 수건 사업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리조트 약 471시를 리조트를 짓고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가 약 600석 규모의 컨벤션이 들어오고 그 앞에 이제 그 골프장을 이제 들어오는 계획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 부지는 이미 이제 지난 작년에 이제 매각을 해서 그쪽 이제 소유가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과정에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프장은 꼭 지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문제 제기를 최근에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골프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 리조트가 수익성이 맞추려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 거기를 저희가 종합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사업을 집어넣고 또 이제 이런 리조트 골프장도 이제 짓는 이런 형태로 이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환경 측면에서의 훼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환경청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갯벌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이미 방치가 되어 있던 곳이고 지금은 이제 그 염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이제 방치된 땅이었기 때문에 한 방치된 땅으로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다면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퍽질퍽한 습지가 아닙니다. 딱딱한 이미 농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습지를 개발한 그 갯벌을 훼손한다 하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고 특히 이제 우리 세계유산인 고창 갯벌로부터도 1km 이상 격리가 돼 있고 여기는 갯벌 세계유산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우리 이제 군민 중에 상당수 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수렴을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저희가 지켰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것을 다시 또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럼 테마파크에 의해서 좀 노을대교하고 국제 카누 경기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카누 경기장, 카누 슬랄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좀 명분도 이런 좀 약하다라는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추진 의지도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을대교하고 국제 카누 슬랄롬 경기장 여기에 대한 추후에 고창군 동력 확보가 절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노을대교는 2021년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에 빠른 속도로 이게 착공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저희도 안타깝게 계속 사업이 터덕거립니다. 근데 물론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래도 좀 운영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국책 사업 같은 게 좀 지지부진하고 터덕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을대교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저희가 42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입찰 중에 있는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이 되면 착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노을대교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카누 슬라람은 이게 굉장히 좀 아까 이야기한 그 리조트 앞에 레저 단지로 짓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좀 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들은 소식인데 예산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잘 반영이 되었고 저희가 어느 특정 도시하고 이 경합이 붙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공모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카누 종목이 올림픽에서 메달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카누와 관련된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또 이제 올림픽 유치를 하려면 이 카누 경기장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고창군에도
아까 이야기한 리조트가 들어서는 곳에 이 종합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좀 부합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달리 또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정치권의 의원님들 또 장관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큰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동력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군수님, 그 고창에 보니까 정말 자산이 많습니다. 문화자산도 그렇고 자연자원도 그런데 저희 처음 알았습니다.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이게 세계 기록유산인데 우리나라가 16건이 등재가 되는 이 중에 3건이 지금 고창에 있습니다. 무장포고문, 무장기포에 그 시작이 된 무장포고문하고 뭐 거이룩 이런 것들이고 또 지질공원이 부안하고 이제 고창 지역이 전혀 엮여 있는데 엄청 높더라고 이게 1,900제곱킬로미터. 네네. 웬만한 그 뭐 선운산이랑 고창 갯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좋은 자연 자원들을 이 콘텐츠 관광 콘텐츠화하는 전략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고창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고창의 판소리 또 농악이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전 스토리고요. 이제 최근 2023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우리 고창군에는 13곳, 그다음에 부안군에는 19곳 해가지고 우리 서해안권의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고창 것 중에서도 무장포고문이 가장 큰 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개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고창군의 문화자원, 그다음에 역사자원 이런 것들을 관광 콘텐츠로 잘 전환시켜서 상품화시키는 게 이제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그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여러 이제 세계 유산 간에 연결되는 그 시티 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물을 스탬프 투어 이런 것도 좀 하는 등 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이 좀 배우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많은 자원들 특히 역사 자원, 유산 자원들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에게도 좀 교육,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고창 군청 앞에 가장 번화가인데 제가 거기에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새로 만들어서 물론 컨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좀 선양 사업과 함께 교육 장소로 좀 쓰고 있고 또 이제 저희 고창에 신재호 판소리 공원이 새로 생겨졌고요. 그다음에 농악 전수관이 생겨졌는데 여기에서는 판소리와 농악이 주말마다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생물권 보존 지역의 핵심 구역이라고 하고 있는 운곡 습지에 제가 그 운곡 람사르 습지센터를 짓고 있고 아까 그 고창 갯벌에도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부지 끝부분에 유네스코 고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고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 중에 이제 청보리와 같은 이제 경관 자원도 있는데요. 이제 고창이 청보리라든가 이런 경관 작물을 활용해서 관광과 농업을 좀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관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경관 특구 이것도 지정을 받으셔서 경관 농업을 이제 제도화까지 이제 시키고 계시는데요. 이 경관 농업을 그래도 지역 브랜드로 좀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많은 노력들을 있습니다. 그 혹시 와보셨어요? 우리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라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매년 4월에서 5월달에 이제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데
올해 이 청보리밭 축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약 51만 명 정도가 이제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그 교통이장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관광객들은 되게 힘들어했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손님 맞이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이제 청보리밭만 보고 그냥 서울로 또는 도해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고창 읍성 또 선운사 또 상하농원 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고창 갯벌 이쪽으로 쭉 또 가서 또 다른 것도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이한 현상이 고창 읍에도 식당에 줄을 서서 먹는 그런 기이한 행태를 좀 저희가 봤는데 그만큼 이 경관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활성화되고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창에서는 가을에 이제 9월 12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민체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또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당부하시는 좋은 말씀,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에서 이제 9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제62회 도민체전 그리고 그 후에 이어서 9월 26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전이 이번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 고창군에서는 이번 축제를 우리 180만 도민들에게는 화합과 희망의 축제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5만 고창 군민들에게는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민체전 마스코트는 우리 고창군에 있는 갯벌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군조 뿔제비 갈매기를 형상화했는데요. 62년 도민체전 역사상 이렇게 철새를 마스코트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고창군의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때 많이들 와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저희도 민선 8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의 가까이에서 좀 가려운 곳이 없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들을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고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창 발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존경하는 고창 국민 여러분, 우리 민선 8기 고창군의 성원과 애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정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고창군이 풀어야 할 과제와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가치를 키우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목표죠. 좋은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잘 살려서 살기 좋은 고장 고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체장에게 듣는다 심덕섭 고창군수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